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 블록체인, 이런 웹3, 이런 세상, 정말 요즘 제대로 빨리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그 파이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첫에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반가운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 니콜라스 박사가 했던 말 중에서 이렇게 오픈넷에 가는 것이 이제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생태계를 제대로 키워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그 디지털 경제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두겠다 하는, 여기에다가 주로 이제 관심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블록체인을 기반하는 암호화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트위터의 대항마를 해서 뭐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가 얘기들이 많아서 이런 거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소셜 네트워크가 최근에 파이넷북이라고 있는데, 파이넷북.com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상당히 그 트위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올릴 수 있도록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도 등록도 하고 뭐 몇 개의 내용을 올려봤는데, 아직도 여기에는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로그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는 그 베리피케이션을 위해서는 뭐 여권이라든가 다른 아이디로 인증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이디와 이런 인증을 위해서 사진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답변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구글로 다시 이제 이렇게 답변서를 쓰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일들도 많아서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해보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파이오니어들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트위터의 역할을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가지면은 우리 그 웹3,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웹3 파이 브라우저에 파이넷북.com이라고 치면은 그게 언제든지 로그인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은 이제 저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하는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마다, 바보야, 문제는 블록체인이야 하면서 이 정말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파이넷work를 이용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은 이런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게 메타에 있는 스레드 개발한다 했던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자마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쭉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의 스레스가 이미 나와가지고 뭐 빠른 시간 내에 1억 명을 돌파했다 뭐 기록 같은 얘기만 자꾸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의 분위기가 또는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일론 머스크하고 주커버그하고가 이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기가 됐던 게, 제일 먼저 저도 이제 그 트위터를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그 다른 친구가 그 트위터의 대항마로 스레드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머스크가 했던 말이, 야, 이제는 전 지구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저크의 소나기에 있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좀 비난적인 표현이지만은 저크버그의 소나기 안에 놀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저크버그는 그동안 상당히 우평향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일론 머스크가 좀 우려했던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좌평향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상당히 정말 제대로 된 언론,
이런 것들에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잘못된 부정이 있을 때는 터트리는 이런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도 관심 있게 봐왔기 때문에 이 우평향 성향이 있는 이 저크버그가 스트레스를 만들면은 기존 언론들이 거기에 상당히 편을 들어서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가야 될 문제를 덮을 수가 있겠다는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야, 그 저크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해라 하니까, 아니 이제 그 머스크가 만약 저크버그가 케이지 파이터를 준비하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나도 붙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저크버그가 야, 어디서 할까, 위치를 알려달라. 그래서 머스크가 좋다, 그러면 라스베가스 옥타콘에서 하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UFC 세계 최고 MMA 종합 격투기를 추진하고 있는 그 미국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그게 이제 트위터에 가세를 해서, 야, 둘 다 모두 정말 진짜 할 만한 그런 진지한 상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기부금이 나올 것이다. 한 10억 불 기부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양반은 이제 그 기부금을 어떻게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조짐에다 뒀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트위터에 나와서 했던 말로 보면은 결국 성사하기는 곤란하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커버그가 그 주짓수 하는데 그동안 뭐 아마추어에서는 금메달도 메달도 받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고, 또 그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 어릴 때 자랄 때 동네에서 워낙 그 조롱을 당하고 핵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깡패는 아니더라도 싸움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가끔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그 내용 중에서 저커버그는 좀 더 이런 그 기득권의 언론들에서 편을 봐주고 있는 이런 쪽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인력을 감축시킬 때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이 페이스북이 또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시킬 때는 언론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언론이 어느 쪽으로 이제 편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주로 관리를 해왔던 친구가 이 스레스를 만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궁금했는데, 실제 이 스레스를 만들고 나면은 그동안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무료였는데 이걸 이제 서서히 유료화하기 시작하고, 유료화하는 것도 이 트위터는 월 8불 정도, 월 8불도 저는 뭐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는 상태지만은, 페이스북과 이런 그 인스타그램도 유료화시키면은 월 11.99달러, 12달러 가까이 든다 하고, 이렇게 모바일로 만일 그 애플에서 한다면은 15달러, 14.99달러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야, 이제는 스레드 같은 것도 지금은 언론에서는 뭐 스레드는 무료다, 트위터는 유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 이 트위터는 8불 정도의 이제 그 유료 마크를 주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이렇게 스레드는 15불을 받으면서 그 마크를 정부가 인정하는 아이디 카드로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 여기에 상당히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경우, 아니 트위터는 내가 언제든지 가입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가명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비판적인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성적이라든가 뭐 아동 학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못하게 이제 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 뜨거운 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얼마든지 하고 있고, 이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절대 내주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 스트레드는 벌써부터 정부 아이디에 있는 실명을 비교해서 확인하겠다. 이러면은 결국은 내가 비밀스러운 그런 얘기를 쓰더라도 나중에 누가 조사를 한다면은 뭐 언제든지 이제 자료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이제 좀 실제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서 뭐 기관이라든가 유명인이라든가 뭐 언론사와 이 기존 관계를 활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오픈 시기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게 하고, 최근에 이제 스레드를 대중들에게 이제 애플에서는 개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입은 해놓고 있고 등록은 했지만은 이렇게 스레드에 뭘 내용을 쓸 것인지, 이제 주커버그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만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렇게 이제 그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트위터의 대항마로 있는 그 마스토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스토돈이 트위터를 이제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트위터 하는 분들이 이제 마스토돈을 옮겼기 때문에 트위터의 피난민이다고 해서 마스토돈에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한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토콜이 분산형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인 액티비티 펍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스레드도 이용할 것 같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유명 인사들을 플랫폼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한 인사 중에 그때 언론에 나왔던 게 달라이 라마라든가 오프라 윈프리. 벌써 오프라 윈프리는 뭐 스레드에 오자마자 가입을 했더라고요. 달라이 라마는 아직 가입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스레드를 해서 앞으로 이 언론의 그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지형들이 바뀌어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언론에서는 일단 뭐 최단시간 내에 1억 명이 도달했다. 뭐 오픈 챗 GPT보다도 훨씬 빠르게 도달했다. 이런 걸 했는데,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인스타그램이 10억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이용하는 사람은 스레드를 가지고 바로 거기에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금방 뭐 10억, 1억 명 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트위터의 대항마로 스레드가 나온 이후에 마스토돈이라든가 뭐 블루스카이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가는 그런 모양들이었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주춤해 나갈지 저도 이제 궁금해하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다무스 앱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무스는 이제 잭 도시가 주로 트위터의 잭 도시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건데, 다무스 앱은 정말 말 그대로 탈중앙화입니다. 여기는 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제약도 없이 모든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아이디를 받고 뭐 등등 하고 있고, 지갑도 그게 그 공개 키도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쪽에 있으면서, 이 다무스가 정말 말 그대로 탈중화된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다무스의 이름은, 그 다무스의 프로토콜이 이제 노스트로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노스트로 다무스라는 유명한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프로토콜은 노스트로라고 얘기하고, 그 앱 이름은 다무스라고 이름은 앱 붙였는데, 애플에 있는 친구가 이 애플에서는 이렇게 다무스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거의 뭐 무료이다시피 하는 코인들이지만은 기부하는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애플에서는 자기들 그 정책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제 다무스 앱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잭 도시가 애플과 쿡에게 보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을 왜 제한하느냐,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지불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회인데 또 이것이 기사에도 엄청난 이익이 될 텐데 왜 그걸 제거하려고 하느냐 이런 포인트를 썼고 머스크도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만약 애플이 전 세계와 경쟁한다면은 애플은 전 세계가 애플에 맞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승리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은 그 트위터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위챗 같은 이런 중국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슈퍼 앱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은 결국 암호화폐가 가치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 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크버그라는 친구도 이런 그 스레드를 통해서도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의 대항마로 나오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주크버그 자체가 암호화폐를 페이스북일 때 만들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견제를 받아서 취소했다가 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암호화폐와 관련되는 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트위터가 이런 그 암호화폐 지불 수단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고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와 같이 개발되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그 트위터하고 스레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의 기본은 가치 인터넷, 이런 가치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먼트 시스템이 뭐 일론 머스크는 뭐 도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3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 코인이 그와 같은 지불 수단으로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이 물론 기득권의 언론 보호를 받는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 친구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뭐 학생들에게 모르면 내게 물어봐라 할 정도로 한 4,000명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윙클보스 형제라고 해서 하버드 커넥션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친구가 이제 주커버그를 합류시켜서 만들었던 것들을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차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윙클보스 형제들이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훔쳐와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여기에 이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물론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중퇴해서 이런 사업을 벌리려고 했지만 그 아이디어가 같이 대학 동료인 윙클보스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그 페이스북에 윙클보스가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그 승소하면서 앞으로 벌금을 얼마를 물려달라는 것보다는 그때는 이제 지금 돈으로 한 488억 가까이 얘기했는데 페이스북 주식을 달라.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 주식을 받아서 그때 페이스북 주식이 3,253억 엄청난 주식을 받았는데 친구가 이때 주식을 2013년도 4월에 한 12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7년도는 한 1.2조 원 상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정말 윙클보스 이 형제가
이렇게 2015년도는 제미니 그래소를 운영하고 이 제미니 그래소가 FTX하고의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을 때 제미니 그래소에다가 개인 돈 1억 불을 대출을 하는 걸 보고 이 개인 돈을 자기가 만약 운영했던 회사가 망해버리면 끝인데 그게 1억 불을 대출하는 것도 보고 상당히 그런 이런 큰 기업을 꾸려나가는 친구의 큰 그릇을 보고 저도 한번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소송 관계 뭐 등등 있기 때문에 누구를 편드는 발언을 제가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저커버그가 이 남은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저커버그의 그 결혼한 부인이 좀 대단한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부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면은 이 부인이 이제 프리실라 첸이라고 부인의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살던 중국계인데 미국을 와서 조그마한 상점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검소하면서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소아과 의사로 했던 친구가 그때 이제 그 저커버그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결혼한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상장을 해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되다시피 했던 것 때문에 뭐 결혼하기 전에 페이스북을 상장해야 되느냐 결혼 후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나왔던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한 30억 달러를 의학 연구비로 기부를 했다. 이런 기부 문화에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도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이런 역할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명인들은 이런 세계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는 것들이 보통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가끔 그 샘 울트만에 대한 오픈 AI의 CEO인 샘 울트만에 대한 얘기를 가끔 이제 하면은 이분도 이제 저커버그와 같이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스탠포드 대학 다니다가 컴퓨터 공학을 하다가 중퇴를 하고 창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2005년도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뭐 루프트라는 걸 창업해서 19세에 CEO가 되고 여기에 이제 2018년도에 막 Y 콤비네터에 이제 참여해서 이것을 이제 자기가 뭐 CEO를 맡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2015년도에는 오픈 AI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를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친구가 챗 GPT를 만들어서 정말 큰 혁명적인 일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친구는 이게 AI가 일자리를 뺐으면은 결국 빼앗긴 노동자들에게는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기본 소득은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본 소득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월드코인. 월드코인은 결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생체, 홍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이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월드코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는 데다 초점을 두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론 머스크도 이제 2019년도에 미 대선 공약으로 이제 기본소득세를 내걸었던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 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크게 기부를 하고 세상이 발전돼 나가는데 좀 더 기여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샘 울트만이라는 친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차세대 소형 원자로 SMR 사업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자력 사업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오클로라는 사업에 2014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이게 원자로 SMR 사업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오늘은 이제 이런 그 천재 젊은 사업가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또 이제 실제 요즘 은행들의 그 분위기를 보면 전 세계 대형 은행들은 완전히 크립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옛날에는 눈치 보고 있던 것이 이제는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 세계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이쪽에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암호화폐 또는 파이코인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게 되면은, 그동안 파이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파이코인이 오픈을 갈 것이다, 뭐 상장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세계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파이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가상자산을 판매했을 때 손익관계를 대차대조부에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의 법적 규제를 지금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이미 세대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정권 토큰화를 통해서 많은 정권 토큰들이 이제 거래가 되어 나가면은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많은 자산들이 토큰화 시대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가상자산을 움직이고 있는 파이코인 파이오니어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1년, 2년 기다리는 것은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만 앞으로 내다보는 우리의 그 희망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